안녕하세요. 허바공주바자의 최미희입니다. 학교폭력 일지 86회, 자유로운 사고, 책 2권, 에코, 움베르토 에코하고 카를로 로벨리 책 2권 이거를 좀 소개하려고요. 그 85회 쩐동교 찍었는데 그게 어떤 분이 웃으시더라고요. 고맙죠. 네. 그러니까 돈이면 무슨 짓든지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웃어야지. 웃는 게 현명한 거예요. 예. 그 내가 재밌게 만들었잖아요. 아무튼 그 교회 종교, 종교는 지금은 이제 종교와 정치가 이제 분리되어야 한다. 이게 당연하지만 왕조 시대까지 전 시기까지는 저기잖아요. 한 몸이었잖아요. 단군 할아버지, 제사장경, 문장, 예. 왕과 이렇게 한 몸이었는데 이 역사가 인류 문명에 있어서는 더 길잖아요.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있던 거. 현대 이제 근대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정치와 종교를 딱 분리시키고 그래도 지금 정치인은 종교를 이용하고 종교는 정치에 막 뛰어들고 이러면서 이제 정치의 혼란의 태반이 아마 이 종교 문제일 거예요. 현재는 종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종교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게 그쪽에서 나온 거예요. 나온 거기 때문에 내 일상은 보면은 얼마 전까지 누수 공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물이 새 상수 누수와 이제 하수관 누수가 동시에 있었는데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웃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어요. 네. 그럼 이걸 고쳐야지. 이제 끝났는지 이제는 이제 고치자고 나와. 하수관이니까 이제 공동 구간이니까 이제 고치자고 나와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이걸 진행하는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이제 또 흉한 흉계를 꾸며서 나를 공격하고 허튼 짓을 할 가능성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비를 해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이제 공사를 하긴 해야죠. 예. 담장 이렇게 연립주택에 살아요. 내가 12가구 사는 연립주택에 사는데 이제 담장이 오래됐으니까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담장 공사를 하면서 이제 내 뒷베란다를 이제 가려주고 있던 나무가 세 그루가 이제 베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담장 공사 난 몰랐죠. 베란다 밑에서 누가 이 나무 세 개를 베자 이런 논의를 하길래 무슨 일이에요? 왜 나무를 베어라고 물었더니 성깔질 하고 가버렸죠. 나하고는 의논 안 하는 거예요.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깔질만 하는 거죠. 그 공사하는 사람들은 읍사무소 발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분명치는 않아요. 이제 읍사무소, 그러니까 읍장이 세금을 해줬다는 사람도 있고 군청의 도시개발국장이 해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지금은 누가 했는지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놈이 세금을 준 건지. 그리고 이 연립주택에 지금 계속 세금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줄줄이. 명목은 나든 잘 몰라.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어봐도 성깔질만 하니까요. 단지 이 연립주택에 돈이 계속 들어와. 그래서 계속 공사를 해. 그럴수록 이웃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자들의 이제 공격이 심해지는 거죠. 나에 대한 직접적으로. 근데 이걸 뭐 계속 막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나도 대응을 하다 보니까 막 악다구니를 치는 거예요. 악다구니를 치는데 이제 이 공사의 실체는 아직 더 이제 알아봐야 되지만 그 세금이 이 연립주택에 계속 쏟아부을수록 이제 나에 대한 행패질은 계속 더 심해질 거다. 이제 요거는 분명해요. 근데 이제 실체는 이제 더 알아봐야 해요. 뭐 이렇게 악다구니 치는 게 이런 게 내 일상이에요.
나는 집이 위험해. 여기뿐만 아니고 작년에는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학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해오죠. 집단으로 때로. 대개는 이제 다는 모르지만 그 대개는 그 해당 종교에 다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악다구니를 치죠. 그리고 이제 또 네이버 카페 여기서도 사람들이 막 공격하니까 또 거기서 그런 게 일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 제일 심하죠. 사실은 페이스북이 제일 심하고 총선을 앞두고 이제 인터넷은 그게 제일 심해. 이제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 이번 총선에 이제 나가는 후보자들, 근데 이제 대거 이제 친구 신청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작년 12월 정도부터인가 계속 들어와. 그 지역구가 여기가 아니에요. 인천의 다른 지역구에 있는 정치인들 후보자들이 페이스북에서 친구 신청을 해와요. 나를 어떻게 알고,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그래서 이것도 그냥 웃는 거예요. 아휴, 내가 유명 인사가 됐나 보다 인천에서. 그리고 웃고 말아. 그래서 이런 걸 다 기록을 잘 해둬야 돼요. 사람들을 이제 분류를 해나가야지. 그래서 이거 기록하는 일상이 이제 이런 게 이제 주요한 일이고, 이게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기를 노리는 사람들, 자기한테 와서 성깔 부리고 공격하고 없는 말 덮어씌워. 덮어씌우는 거 정말 심해요. 내가 하지도 않는 일 했다는 거야. 쓰레기 버렸대. 없지. 그러니까 악단일꾼이 이렇게 치고 나면 나도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나는 다행히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편견이 없기 때문에 어느 종교에서 하는 것든 그 수련 방법들 있잖아요. 이런 게 이거 간단하고 굉장히 효과 좋다 그러면 다 받아들여서 해요. 사실 저런 거 악다구니 치고 나도 그냥 심호 몇 번 하면 그냥 회복돼요. 나는. 그리고 이제 생활도 이제 이런 해로운 일을 겪어도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설거지나 이제 청소 같은 것도 막 골 아프고 막 좀 머리가 쉬어야 되겠다 하면 쉰다라는 의미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로 해요. 종교에서 의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화 의례죠. 깨끗하게 하는 의례. 나는 이제 내가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걸 정화 의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진짜로 깨끗해지잖아.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죠. 그런 것도 쓰고 주말에 이제 정말 경치 좋고 좋은데 놀러 가면은 이건 정말 정말 좋죠. 근데 작년 하반기에는 너무 바빠서 못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좋은 책을 읽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아요. 자기 심신을 깨끗하게 하고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하는 데는 좋은 책 읽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 오늘 주제 여기까지 보고였고 악마 몰입꾼과 가스라이팅. 내가 요즘 상대하는 것들이 앞서 얘기했듯이 뭐 그런 형편없는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관공서가 문제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거짓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막 보내고 굉장히 비위생적인 짓을 해요. 이거 대응하는 일이 즐겁진 않아요. 이게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7년째 되니까 지칠만도 하잖아요. 공무원들한테 당한 그 우롱과 농락 당하는 거 이게 보통이에요. 이게 그냥 일상인데. 근데 지칠만도 한데 나는 뭘 배워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얘를 어떻게 얘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가. 이걸 맨날 배우고 공부하잖아요. 난 천성이 배우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형사처럼 이 기록에서 범죄를 찾아내고 범죄자들을 색출해내고 이런 건 재밌어요. 난 이거 체질이야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악마몰이에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내가 악마라고 찍어서 선동을 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서 공격을 시키지만 사실은 나는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해나가는 거고, 진짜 당하는 사람들은 선동당해서 증오를 온몸에 채워서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에요. 불쌍하잖아요. 악마몰이를 선동하는 것들도 불쌍하고 선동을 당해서 공격에 나선 것들도 불쌍한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진짜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이들 중에 몇 번은 대화로 하잖아요. 그래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맨 마지막 말은 똑같은 말을 해요. 강화의 모든 문제는 정치인 아무개 때문이다 라는 악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정치인 한 명만 없애면, 그러니까 죽어라 해요. 이 정치인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강화는 좋아질 것이다. 이 강화의 모든 문제는 이 정치인 아무개 때문이다. 이 말을 반드시 해요. 공통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마몰이에 선동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그러니까는 나와 내 딸을 악마몰이를 하잖아요. 선동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나와 내 딸을 악마로 몰기 이전부터 어떤 정치인을 악마몰이를 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익숙한 그대로 이제 정치인 아무개가 악마, 그걸 나와 내 딸한테 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정신이 피폐하면 이런 짓을 할까 그랬는데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때로 나타나니까. 근데 그래서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요즘은 특히 정치 관련 이슈들을 이제 많이 봐요. 영화 리뷰도 보고. 근데 이 사람들이 기운이 세지는 않아요. 시커먼 기운이 내뿜으면서 증오를 품고 나한테 덤벼드는데 이렇게 강하진 않아요, 기운이. 그리고 이제 뽐뿌질을 해서 증오를 딱 채웠을 때 막 이렇게 달겨드는데, 그게 없는 시기 기간들이 있잖아. 이때는 비실비실 눈 내리깔고 이렇게 해서 비실비실 피해 다녀요, 나를. 그냥 배터리가 이제 다 된 건. 다 된 라디오 같아. 예. 왜 이런 사람이 많은지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몸의 기운이 약하고 차갑고 시커매요. 이런 사람들이 왜 많은지 이제 조금씩 계속 이제 이해가 이제 좀 되고 있어요. 이제 해석을 내가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장소에 오래 이렇게 묶여가지고 다른 데는 안 보고 여기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한 곳에만 매몰되면 사람 다 괴상해지잖아요. 예. 그 정치인들도 또 이걸 굉장히 노려서 많이 하잖아요. 이 기술이란 게. 그래서 무슨 바 만들어가지고 막 공격하라고 보내고 이렇게 하고, 이제 투표 뭐도 있지만은 공격하라고 막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빠돌이 만들어가지고 빠돌이 빠순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 곳에서 계속 세뇌당하고 이제 가스라이팅 되고 나고, 악마, 저쪽은 상대방 정치인이 악마라 하면은 막 들고 나가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이해가고, 옛날에는 그 종교 집단에서 그 집단 자살하고 그런 거 뉴스로 보잖아요. 그럼 저게 뭘까? 그러고 보는데 이제는 그게 현실적으로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딱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 집단에서 뭐 집단 자살하고 이러는 거. 그냥 그렇게 세뇌시킨 다음에 제가 자살하자 그러면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데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자유로운 사고를 해야 돼. 많은 경험들을 갖고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하고 여러 곳을 다니면은 이렇게 안 돼요. 한 곳에만 매몰돼서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 벗어나면 안 돼, 막 이러고 세뇌를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책 2권을 소개를 하려고. 이거는 umberto eco 딸하고 같이 읽은 책이에요. 작년 7월부터 이제 12월까지. 논문 잘 쓰는 방법. 요거 왜 읽었냐면, 이탈리아 사람. 왜 읽었냐면은 정밀하고 논문은 꼭 뭐 석사 박사 학위 받아야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정밀하고 치밀하게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세상을 겸손하게, 경망스럽지 않고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왜 정직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배우다 보면. 중1한테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논문이라는 걸 한 번도 안 읽어봤으니까 이제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나는 이런 식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골랐어요. 그래서 하여간 끝냈어. 12월에 책거리 했어요. 이거는 카를로 로벨리 책. 요거 이제 다음번에 이제 들어갈 거야. 같이 읽는 책. 같이 읽는데 들어가는데, 과학적 사고. 똑같아요. 여기서 지향하는 얘기와 여기서 지향하는 얘기는 이어져요. 이 사람은 철학자고 이 사람은 과학자지만 이어져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려고. 과학적 사고의 탄생. 첫 번째 과학자 아낙시 만드로스. 그 그리스의 밀레토스라는 도시에서 살았던 2600년 전에 살았던 철학자. 이 사람이 이제 과학적 사고라는 것을 이제 제일 먼저 했다는 거죠. 그 특징은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걸 생각 안 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정신. 그리고 이제 생각을 전혀 이제 새롭게 하고 과학을 이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거기서 진실을 찾아 나가는 거죠. 신의 섭리가 아니에요. 과학을 자연의 현상으로서 이해해 나가는 첫 번째 사고를 한 사람. 자유로운 사고, 탐구 정신,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된 게 2600년 전 이 사람부터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당시 그리스 2600년 전 이 그리스의 이런 자유로운 사고가 탄생하게 된 그 조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여기가 상업도시였대. 그러니까는 동서 여기저기서 있는 각 나라 다른 문명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융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명들을 이제 다양한 지식 체계들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상업도시라는 건 물건이 교류되죠. 그럼 문명이 교류되고 사람이 교류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여기에는 그 당시에 왕 또는 종교 하는 사람, 주교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이런 존재가 없었대요. 그래서 정치 사회적으로 어떤 민주적인 어떤 정치 체제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 독재자가 없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두 사람 다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탈리아라는 거는 그리스 로마 문명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로마 후반기, 일신교를 받아들이기 이전, 후반기 말고 전반기, 요 그리스 로마 문명을 자유로운 사고라고 하는 요거의 직접 후예죠. 그러니까 조상의 은덕을 제대로 입은 사람들이에요. 학교폭력 일제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학교장 독재를 위해서 이제 나와 내 딸을 이제 공격한 거고, 나는 거기에 대응해서 학교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동일한 선상이에요. 예,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분노하지 말고 재밌게 웃으면서 좀 얘기를 들어주셨으면